2025년 6월 프랑스. 루페우스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위치한 알자스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나라의 문화가 섞여진 곳으로 맛있는 먹거리와 오래전의 건축물 등 볼거리 가득한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쌍마리오민 마을에서 열리는 미네랄쇼야말로 화석과 원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행사인데요. 독일 무이닉쇼와 함께 유럽의 대표 미네랄쇼인 쌍마리쇼. 올해 이곳에서는 어떤 원석들이 전시되었는지 저 루페우스와 함께 살짝 들여다볼까요? 이곳은 특별 전시전 공간입니다. 기관과 개인 소장가들이 관람객들을 위해 소장하고 있는 표본을 설명과 함께 전시 구성하고 있죠. 바로 이 앞에 있는 원석은 노르웨이산 자연 은입니다. 올해 쌍마리쇼 행사 포스터에 내걸린 대표 광물이죠. 은은 주로 꼬인 형태의 섬유상의 결정으로 발달됩니다만 이렇게 판상형으로 자라는 경우는 희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야, 아니 광물들이 더 화려하고 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표본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올해는 이 은을 선택을 했을까? 금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아무래도 이제 60주년이다 보니까 이 쌍마리오민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은을 채굴하던 곳으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졌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또 설명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렇게 은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시를 이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쇼케이스를 해놓은 걸 보고 있고요. 저기 저 지금 보면 되게 독특한 복장을 입고 계신 어르신 세 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곳의 광부분들의 복장을 저렇게 재현한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광부분들이 쓰시던 이 모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세히 보면은 저렇게 망치 두 개가 X자로 엇갈린 모양으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곳 쌍마리오민이 원래는 은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사실 지금 남아있는 은 표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은을 녹여가지고 동전으로 만다든지 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결정 형태가 잘 나온 은을 재련을 하기 위해서 녹일 때 이 결정들을 하나하나 망치로 다 깨가지고 없앤 다음에 넣었다고 합니다. 은 특유의 저 아주 연약하고 섬세하고 이제 덴드리틱 그 결정 구조가 용광로에 넣어서 이제 녹였을 때 저게 막 공중으로 비산이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다 부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 표본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수집이 되었던 아주 소규모로 전해져 내려오는 표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귀하게 또 여겨지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쌍마리에서의 이 은채굴이 계속되었던 건 아니에요. 은의 채산성이 좀 떨어지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쪽에 이제 이 지리적인 어떤 이점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면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로지르는 개천이 있거든요. 그 개천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대규모의 방직 시설이 들어선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방직 산업이 또 쇠퇴하고 함에 따라 지금은 그쵸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소멸 위험이 있는 조그만한 마을로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살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또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 표본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좌측에 있는 게 엄청 큰 모고나이트지만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표본은 이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샤몬이라고 하는 지대에서 산출된 연수정이에요. 1970년대에 여기 이제 등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발견했던 이 연수정 표본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어떠한 뭐 절삭이나 가공, 뭐 열처리 이런 거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산출 상태 그대로의 연수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기 밑에 설명서를 보니까 파리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표본을 이제 올해 6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있던 표본을 이렇게 전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국가에서 나온 건데 이건 탄자니아에서 나온 표본이에요. 탄자니아에서 나온 차보라이트죠. 제가 이번에 행사 끝나고 이제 마다가스카르 갔다가 탄자니아도 가는데 요 광산을 갑니다. 저희가
근데 이 광물의 이름이 차보라이트잖아요. 이게 원래 케냐의 차보 지역에서 처음 발견돼서 차보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정말 좋은 이런 우수한 보석급의 원석들이 탄자니아에서 나오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 표본은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잘 보면은 지금 이제 모함 위에 철사 꼬인 것처럼 저렇게 검은색 길쭉하게 이렇게 선처럼 나는 거 있죠. 저게 자연은이에요. 은은 공기 중에 산소랑 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표면에 사나하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하얀색의 뭐 티밥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게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이 정말 예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 결정인데 저 은 결정도 이제 야 근데 어떻게 저게 꾹 꼬여가지고 저게 완벽하게 이제 O자 형태를 안 그렸으면은 약간 그 저기 석고 중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은은 저렇게 나오는 거는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표본을 전시를 한 거고 뒤에 보면 저렇게 또 그림으로 세밀화로 해가지고 그린 것도 같이 이렇게 그림이랑 표본이랑 해서 전시를 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사이트가 붙어있는 은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섬세하고 굉장히 미학적입니다. 게다가 조명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조명도 보면은 지금 백색광이랑 그리고 이제 그 주황색이랑 같이 이렇게 써서 훨씬 더 이 무채색에 가까운 은 광물을 보다 좀 더 채도가 있게 더 좀 생생하게 그렇게 좀 이제 연출을 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한 부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원소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이티브 엘리멘트로 분류하는 광물군에는 금과 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두 가지 광물을 같이 주원소 광물을 전시를 해놨는데 야, 이 금 좀 보세요.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우리가 캘리포니아 하면은 금강으로 유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완벽하게 그 덴드리틱 형태의 결정 형태가 나온 금이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야, 저 금은 자연 상태에서 이제 다른 광물들과 섞이지 않고 스스로의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순수함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커요. 저런 식으로 결정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이 은도 보면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정말 예술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저게 정말 자연적으로 저렇게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리고 저게 실제로는 되게 약간 물러요. 저거 손으로 이렇게 힘 주면은 구부러지거든요. 약간 구리선 그런 느낌인데 저거를 어떻게 깨지지 않고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이죠. 네. 올해 쌍마리쇼 이 해시태그 돼가지고 올라온 게시글의 대부분이 바로 저 검은색 저 표본을 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그래서 저 실물 한번 좀 보고 싶다 싶었는데 실물로 봐도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비주얼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표본들은 전설적인 이제 스위스의 전설적인 광물 수집가인 에리카 풀 박사님의 이제 컬렉션입니다. 몇만 점을 수집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형태적 기하학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표본들을 전시를 했어요. 이 표본은 나미비아에서 나온 철전기석과 장석이 결합이 된 표본입니다. 근데 야, 철전기석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기석에 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쇼리라고 하죠. 저게 저렇게 완벽하게 절묘하게 정말 그 굴뚝과 저건 누가 봐도 굴뚝의 집에다가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게 실제 천연적으로 저렇게 나온 거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석의 개념이랑 또 비슷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와, 근데 결정이 어떻게 깨진 게 하나도 없고 저 표면에 광택하며 와 진짜 야 이거는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야 저건 굴뚝의 집 아니야?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이제 요거를 저희 트위터에다가도 올리니까 삼각김밥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삼각김밥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야 어떻게 전 듣도 보도 못하는 표본이 야 옛날에는 저런 게 그래도 나왔을 때 저런 것들 수집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표본도 어머 기가 막혀요. 저게 노란색에 이렇게 까치까치까치 이렇게 나온 표본은 석고예요. 저거는 석고고 그거 보면은 하얀색의 이제 깍두기처럼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 있죠? 저게 할라이트, 저게 암염입니다. 우리가 그 히말라야 소금 할 때 하는 그게 다 할라이트, 다 암염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저기 소금인데 소금 결정이 어떻게 저렇게 야
절묘하게 위에 석고 결정 위에 딱 붙어가지고 마치 꽃 해바라기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딱 나왔는데, 이거 광물십의 그거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물이 얼마나 희귀하고 뭐 결정이 잘 고유의 결정이 잘 나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광물이 자연계에서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 형태로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어떤 특정 사물을 연상케 하는 그런 형태로도 나온 거에 따라서도 이 희소성이라든지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이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광물들을 한번 볼게요. 완전 그냥 아이스크림. 마치 그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방금 아주 큰 스푼 하나를 뚝 떼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놀랍게도 이 광물들은 이제 칼사이트랑 네, 방해석인데, 방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상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에서 나온 표본이고요. 저 옆에 있는 요 칼사이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마니아에서 나온 표본인데, 저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망간 아니면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은 뭐 스티브나이트 이런 광물들도, 왜냐면 루마니아가 그런 스티브나이트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광물들이 표면에 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영향이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바라이트가 둥그렇게 볼로 나오는 것들은 뭐 미국의 뭐 엘르무드 이런 쪽에서 나오는 표본들 중에서 뭐 스페롤라이트 위에 이제 이 칼사이트가 이렇게, 아니 저 바라이트가 나와서 하는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루마니아에서 저렇게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둥근 형태의 저런 그 칼사이트 그리고 저 바라이트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는, 참 적어도 정말 옛날에 나온 그런 표본이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야. 또 여기에 있는 표본들은 전반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표본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보이는 저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콜롬비아의 무조 지역에서 산출된 코스코에즈 광산에서 산출된 에메랄드인데, 색깔이 채도가 아주 바이브런트한 게 뛰어나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물론 저 뒤에 저 로드크로사이트도 대단하지만 요 앞에 있는 요 쿼츠, 이것도 지금 나미비아 이론고에서 나온 표본인데, 저 플라워 형태가, 저도 물론 저게 몇 점이 있긴 했지만 저렇게 투명하게 아주 완벽하게 나온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황철석 결정에 절묘하게 저 백수정 결정이 네 개가 딱 하고 지금 자라났는데, 마치 이것도 저기 나미비아 이론고에서 나온 자수정인데, 최고입니다. 우리 이런 걸 이제 보통 주스라고 표현을 해요. 좀 포도주처럼 진하게 나온다 해서 주스 컬러에. 근데 저것도 완전히 플라워로 해가지고 표면 광택 결정 깨진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결정들이 크기가 골고루 돼 있는 애들이 꽃처럼 해가지고 아주 균형감 있게 꽃처럼 확 자라난 거,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거고, 저도 이렇게 나미비아에서 나온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균일하게 나온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색깔이 너무 진하고 아주 예뻐요. 저 오른쪽에는 저 브라질리아 나이트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요, 저 루벨라이트, 저 지금 가운데 있는 저 핑크색 루벨라이트, 그쵸? 그 표현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표본이죠. 그래서 여기 뭐야, 이게 저기 울프나이트 from the Red Cloud Mine,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광물이죠. 저 요번에 1월달에 그 투싼 갔을 때 영상 보면은 요 레드 클라우드 그때 그 이렇게 사파 그려놓은 거 애리조나 투싼에 그 영상에 나오는데, 그 표본이 바로 요 표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 울페나이트 중에서도 이제 이 붉은색의 아주 그 선명한 걸로는 저 레드 클라우드 마인 거를 되게 쳐주죠. 이 펜타고나이트도 이것도 참 어떻게 트윈으로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카반사이트랑 펜타고나이트랑 좀 이제 뭔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분은 같아요. 성분은 같지만 결정 형태가 다르게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형체, 그러니까 폴리모프라고 부르죠.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예로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제 둘이 성분은 같지만 결정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금인데, 금 결정이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나무 자란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가 있냐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와, 너무 탐납니다, 저거. 옆에 있는 저 중국에서 나온 파이머파이트, 저 표본도 아주 그 절묘하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났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재밌는 이 에리카 폴 박사님의 소장품이 하나가 또 올라왔네요. 이거는 길쭉한 석영 결정 위에 깍두기 모양의 방해석이 있고, 색깔이 살짝 좀 이렇게 불그스름하잖아요. 저거는 황비철석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균형이 너무 예뻐요. 옆에 있는 거는 손가락 5개예요. 저거는 손가락이죠. 와, 공작석, 그러니까 말라카이트인데 저렇게 종이석 형태로 나옵니다. 저 광물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딱 손가락을 연상케 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칼스돈인데 옥수죠. 옥수가 저런 식으로 형태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밴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를 우리가 장미 옥수, 뭐 로제타 쉐이프, 칼스돈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거는 어떻게 모함에 물론 트리밍을 저렇게 좀 유도를 한 것도 있어요. 모함을 저렇게 좀 이렇게 좀 보이게끔 이렇게 좀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아주 저것도 굉장히 미학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 한 송이에 약간 왜 저는 저게 보면서 바밤 나무 비슷하게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핑크색이면 더 어마어마한 표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 표본도 놓치고 갈 수가 없는 표본입니다. 우리가 형석 중에서 가장 희귀한 형태의 형석을 꼽자면은 얼음처럼 무색 투명한 형석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형석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날네고르스크입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 위에서 이제 3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면 나오는 곳인데, 그 날네고르스크에서 나오는 형석들이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은 요즘은 좋은 표본들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뭐 다이너마이트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깨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주 완벽한 결정태가 잘 나오고 저렇게 또 결정이 딱 관입이 돼가지고 수정이랑 해서 나오는 표본들은 굉장히 고가에 희귀하게 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행사의 취지와는 좀 벗어나지만 그래도 광물 전시의 하이엔드 광물 전시에 빼놓을 수 없는 표본들이 바로 이 붉은색의 이 정말 그 어떻게 단어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아주 진하고 깊은 색깔을 가진 이 능망단석, 이 로도크로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화학식으로는 이제 CaCO3 탄산칼슘에 이제 Mn, 그러니까 망간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드크로사이트 하면은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분명한 능면 형태로 이루어진 콜로라도 스위트홈 광산에 나온 표본들이 유명하지만은 최근의 트렌드는 저 남아공 칼라리 이 사막 지역에서 나온 엔추엉 광산에서 나온 저 아주 희소하고 굉장히 예전에 희소하게 적은 양의 산출된 저 개이빨 덕투스 쉐입의 저 로드크로사이트가 지금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없어가지고 못 구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거 참 구하고 싶은데 저기에 뾰족한 저 결정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이 지금 몇백만 원이 넘는 금액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치가 되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단차를 이게 밑에 박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박스로 단차를 살짝 미세하게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이 붉은색 로드크로사이트 정중앙에 아주 선명하고 질이 좋은 저 파키스탄 시가르벨리산 저 아쿠아마린을 배치함으로써 어떤 색상적인 그 대비 효과를 딱 아주 보색 대비로 해가지고 그 이제 컨트라스트를 딱 주게 하게끔 한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이제 그 묻히거나 하지 않고 서로 다 이제 잘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전시를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뜻한 웜쿨 계통으로 조명을 써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로도크로사이트의 색깔은 이 웜톤의 조명을 받다 보니까 훨씬 더 기존의 원석이 가지고 있는 색깔보다 훨씬 더 진하게 잘 지금 육안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쿠아마린 같은 경우에도 그 파란색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좀 전시는 잘 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 판매 중인 표본들을 그 딜러분들 만나가지고 소개하고 하는 그런 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확실히 그거를 좀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는 걸 좀 전제하로 이제 찍게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가격대가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찍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표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가 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